tornadoes, one on the right, one on the left. One on the left it looks deployable, the one on the right we'll have for dessert. The wind is kind of blowing me off the road here. This is serious. 토네이도. 그 위력은 무시무시하다. 한층 더 무서운 사실은 지표면에서 9m 상공까지의 파괴력이 가장 강하다는 점이다. 첨단 기기로 무장한 과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토네이도를 뒤쫓고 있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의 내부에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최첨단 레이더도 꿰뚫지 못하는 곳.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공포의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의 심장부를 들여다보자. (2003년 6월 24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맨체스터 외곽. 엔지니어이자 폭풍 추적자인 팀 서메레스가 목표물을 뒤쫓는다. 서메레스는 관측기구를 설치해 토네이도 내부의 온도와 풍속, 기압 등을 알아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우스다코타에서 그는 예상을 초월한 괴물을 만난다. 비를 동반한 토네이도였습니다. 저희가 탄 차는 강한 폭풍우 속을 달렸죠. 앞이 안 보였어요. 비가 그치자 강력한 토네이도가 맨체스터의 작은 마을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수평 방향의 수직 방향보다 긴 쐐기형 토네이도는 곧 위력을 드러냈다. 회오리 바람의 속도는 시속 400km 정도다. 서메르스와 팀원들은 바람과 경주를 벌였다. 하지만 추적팀은 잠시 후 차를 멈춘다.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하는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5초에서 7초 만에 집이 통째로 바람에 휘말려 주저앉더군요. 놀라운 장면이었다. 하지만 서메르스가 뒤쫓는 건 토네이도의 겉모습이 아니었다. 토네이도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은 지표면에서 9m 상공까지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한다. 서메르스는 목숨을 걸고 지표면에 관측기기와 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이다. 토네이도와 나란히 달리던 서메르스가 방향을 틀어 토네이도의 예상 진로로 들어선다. 토네이도는 약 1km 전방에서 빠르게 서메르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관측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토네이도의 진로는 예측이 아주 어렵다. 노련한 폭풍 추적자들도 얼마나 거리를 둬야 안전한지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토네이도의 예상 경로에 차를 세웠는데 제 동료는 계속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 친구가 그 말을 할 때 전 이미 차에서 내린 상태였고 들고 있던 관측기기를 내팽개치듯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관측기기 설치는 7초 만에 끝났고 추적팀의 차는 출발했다. 토네이도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차는 다시 멈춘다. 이번엔 특수 촬영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카메라가 달린 이 촬영기기의 이름은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양철나무꾼이다. 이제 양철나무꾼이 토네이도의 내부를 잘 찍어주기를 기도할 일만 남았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추적팀은 토네이도가 길을 건너고 기기가 놓인 지점으로 다가가는 걸 본다. 관측기기와 촬영기기는 도로의 아스팔트를 벗겨내고 나무로 콘크리트 벽을 부수는 바람을 이겨내야 한다. 관측기기와 촬영기기는 핵폭발도 견뎌내는 미사일 발사대를 모델로 만들었다. 회오리 바람이 위에서 눌러주게 설계된 기기다. 예상대로라면 기기들은 땅에 붙어 토네이도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기기가 위로 떠오르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 토네이도가 지나가자 서메르스는 기기들을 놓아둔 곳으로 돌아갔다. 기기들이 보인다. 성공인 것 같다.
관측기기를 들어봤는데 자갈이 원래 자리에 있더군요. Look, the gravel is still here.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관측기기가 제자리를 지켰다는 뜻이니까요. 추적팀은 피라미드형 관측기기에서 기압과 온도 데이터를 얻었다. 하지만 촬영기기는 바람에 떠올라 300m 가까이 날아갔다. 깨진 카메라가 남긴 건 토네이도 내부 사진 2장뿐이다. 촬영이 가능하다는 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토네이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기엔 역부족이다. 토네이도에 매혹된 사람들은 사진술 개발 직후부터 그 모습을 촬영했다. 최초로 촬영된 건 1884년 사우스다코타에 닥친 토네이도였다. 이후 토네이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쉼없이 등장했다. 사진 속 모습은 경이롭고 아름답기까지 하지만 현실 속의 토네이도는 무시무시하다. 토네이도는 미국에서만 매년 7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억 달러, 즉 5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다. 세계에서 토네이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미국 중서부다. 하지만 토네이도는 미국만의 재앙이 아니다.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이런 돌풍은 발생한다. 최악의 토네이도는 1989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는데 1,300명이 사망했다. 과학자들도 엄청난 피해를 안기는 토네이도를 연구해왔다. 토네이도가 불 때 지표면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연구는 집중돼 왔다. 파르타 사르카로와 프레드 한은 회오리 바람 전문가다. 두 과학자는 아이오와 주립대에 설치된 토네이도 시뮬레이터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괴물 같은 바람을 일으키려면 괴물 같은 기계가 필요하다. 지름 6m, 높이 3m의 이 시뮬레이터는 최대 너비 2.4m, 최대 풍속 시속 97km인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 시뮬레이터는 회오리 바람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건물을 강타하는지 측정해준다. 제 꿈은 일반적인 유력의 토네이도를 이겨내는 그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시속 480km에 이르는 회오리 바람에 견디는 집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회오리 바람은 직선으로 부는 바람에 비해 1.5배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시속 480km의 회오리 바람은 시속 720km의 직선 바람과 위력이 같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바람은 지표면에 붙어서 분다. 과학자들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일 궁금해하지만 세계 최고의 토네이도 시뮬레이터도 그것은 보여줄 수 없다. 지표면 부근의 풍속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토네이도 한가운데서 직접 재야 하니까요. 그곳의 풍속을 재려면 현장에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레이더를 이용해 토네이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레이더를 아무리 가까이 설치한다 해도 풍속을 잴 수 있는 지점은 15m 이상의 상공뿐이다. 주택이 밀어닥치는 바람의 힘을 알려면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토네이도 안에 관측기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토네이도 추적에 성공하면 연구실은 그 위력을 자세히 분석한다.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집이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벽이 부서집니다. 다음엔 창고가 날아와 부딪히죠. 엄청난 압력이 사방에서 동시에 가해지자 집은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사우스다코타에서 촬영한 화면은 토네이도가 건물을 파괴하는 방식을 확인해준다. 충격은 세 군데서 온다. 먼저 아래쪽에서 밀려오는 힘이 충격을 가한다. 다음은 집의 외곽을 도는 바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심의 어퍼컷처럼 강력한 상승 기류가 건물에 치명타를 가한다. 뿐만이 아니다. 바람은 단순한 법칙을 따른다. 안으로 들어간 바람은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바람은 벽과 지붕을 부수거나 건물 전체를 폭파시키며 밖으로 빠져나온다. 토네이도의 일반적 특성은 상당 부분 파악됐지만 회오리 바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토네이도에도 견디는 집을 설계하려면 지표면 부근에서 파편들이 날아다니는 속도를 알아야 한다. 서메러스의 추적이 성공하면 특수 촬영기기와 관측기기가 토네이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려면 촬영기기는 먼지와 비, 안개 속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파편을 잡아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어렵죠. 게다가 성공한다고 해도 원하는 걸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람에 날려간 파편이 주는 피해를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 더 있다. 토네이도의 흔적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 조사를 하기 제일 좋은 곳은 오클라호마다. 이딴 토네이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이기 때문이다. 풍속이 시속 480km나 된 곳도 있었다. 1999년 5월 3일 오클라호마 시티는 토네이도의 연속 공격을 받았다. 43명이 목숨을 잃고 1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오클라호마 시티에 남은 건 죽음의 회오리 바람이 부수고 집어던진 엄청난 양의 쓰레기뿐이었다. 30년 이상의 기상캐스터 경력을 자랑하는 게리 잉글랜드도 난생 처음 보는 광풍이었다. 강력한 폭풍은 수도 없이 봤죠. 토네이도도 1000번 이상 겪었지만 99년 5월 3일은 그 어떤 날과도 달랐어요. 5월 3일 그 지역엔 59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오클라호마 시티 교외에 자리 잡은 무어엔 시속 480km의 대형 토네이도가 닥쳤다. 무어의 관측기기들은 사상 최고의 풍속을 기록했다. 괴물 같은 바람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상륙했죠. 그런 건 처음 봤어요. 헬기가 그걸 찍었는데 전선에서 계속 불꽃이 튀더군요. 푹푹푹 하고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등장인물이었죠. 그런 건 처음 봤어요. 토네이도가 이동하며 집을 날리는 장면이 계속 보였습니다. 성한 게 없었죠. 잉글랜드는 기상센터에서 중계를 계속했다. 대형 토네이도 하나가 무어로 이동하는 게 보였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했죠. 전 이렇게 말했죠. 살기 위해서는 지하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무어 시민 여러분, 아직 대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요. 경고를 흘려들은 이들도 있었다. 무어 주민인 줄리 레이크스트로는 잉글랜드의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다. 집에 있는 TV는 다 켜놨죠. 우리는 토네이도가 곧 방향을 바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토네이도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도 레이크스트로는 가장 위험한 1층에 있었다. 다급해진 그녀는 벽장에 들어가 5살 난 딸을 온몸으로 감싼 채 눈을 꼭 감았다.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 같았어요. 딸한테는 계속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어요. 시속 480km의 바람이 급습했다. 주변의 모든 물건은 미사일로 변했다. 줄리 레이크스트로의 집과 그 주변은 쑥대밭이 된다. 900kg이 나가던 그녀의 차는 이웃집의 지붕에 처박혔다. 네 블록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차의 자물쇠는 바람에 빠져버렸다.
바람은 나무 조각을 미사일로 변신시켰다. 나무 조각 하나는 벽과 벽장문을 뚫고 들어와 레이크 스트로를 강타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옆집에 사는 구조대원 제이슨 스탁스가 곧장 달려왔다. 첫마디가 젠장이었죠. 구조대원이 그런 말을 했으니 큰일 났다는 뜻이었어요. 스탁스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강목 조각 하나가 귀를 찢고 들어가 줄리의 턱으로 빠져나온 뒤 다시 목으로 들어가 큰 혈관 하나를 찢었죠. 경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을요. 그 강목 조각은 목구멍을 관통했고 또 다른 경동맥에 상처를 낸 다음 쇄골의 바로 밑으로 빠져나와 있었죠. 턱과 목을 관통한 강목 조각의 끝은 5cm 정도 나와 있었다. 강목 조각을 뽑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게 분명했다. 스탁스는 강목 조각을 그 자리에 고정시키기로 한다. 다음 문제는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스탁스는 지나가는 차를 세웠다. 부축을 받아서는데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분들은 시력을 잃은 저를 차에 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렸어요. 레이크 스트로의 기도는 95%가 막혀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스탁스는 그녀를 똑바로 앉혀 기도를 확보했다. 생존 확률은 겨우 5% 정도였다. 하지만 1년에 걸친 수술 끝에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다. 줄리 레이크 스트로는 부서진 집터에 지하 대피소를 갖춘 새 집을 지었다. 집 안엔 강목 조각이 보관돼 있다. 토네이도의 위력을 소름 끼치도록 생생히 보여주는 기념품이다. 파편 충격 전문가인 팀 마셜은 파편이 가하는 충격을 연구한다. 저는 토네이도가 남기고 간 흔적을 조사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피해 현장의 모습을 조사하죠. 그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증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전 뒤죽박죽이 된 폐허를 조사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팀 마셜은 오클라호마 토네이도 참사 후 손해 사장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는 단 몇 시간 만에 150만 세제곱미터의 쓰레기를 만들어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1년 쓰레기 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오클라호마 곳곳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철제 접이식 의자의 다리 하나는 두께가 13cm 가까운 나무 기둥을 뚫었다. 파편들이 뚫지 못한 건 없어 보였다. 자동차, 소, 건물 외벽, 가전제품도 뚫렸다. 이 널빤지는 몇 개의 벽을 뚫고 들어와 냉장고에 박혔다. 냉장고에 박힌 널빤지는 경이로웠죠. 그 널빤지는 지붕과 천장을 통과한 후 그 냉장고에 박혔습니다. 힘은 속도와 무게에 비례하죠. 질량이 크지 않아도 충분한 가속도가 붙는다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과학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바람의 위력을 실험실에서 재현해 힘의 크기를 측정한다. 두 겹의 강철판이 버티고 있는 냉장고도 고속으로 날아오는 목재에 뚫리고 만다. 텍사스 공과대학의 파편 충격 센터는 특별 제작한 공기총을 이용해 토네이도의 무시무시한 힘을 재현해냈다. 연구진의 계산에 따르면 시속 400km의 토네이도는 7kg짜리 목재를 단숨에 시속 160km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둔갑시킬 수 있다. 평범한 목재를 흉기로 바꾸는 이 속도는 어떻게 생길까? 강목이 콘크리트 벽이나 판자 벽을 뚫게 하는 데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널빤지가 벽을 뚫고 들어가서 대피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경우도 많거든요. 미국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제 현관문이다.
금세 뚫리고 만다. 회오리 바람이 닥치면 차에 숨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자동차 역시 안심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에 웅크리고 있는 건 어떨까? 든든해 보이긴 하지만 2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돌 역시 안전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널빤지의 속도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은 외장재로 많이 쓰는 시멘트 보드다.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두 벽을 간단히 통과한다. 속도도 떨어지지 않는다. 99년 줄리 레이크 스트로의 집을 강타한 바람은 이 시뮬레이터보다 훨씬 빠른 시속 480km였다. 토네이도가 지표면 부근에서 그렇게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서메러스는 그 원인을 밝히는 데 동참할 생각이다. 수수께끼가 풀릴 날도 다가오는 것 같다. 서메러스의 토네이도 추적이 성공을 거두려면 특수 촬영기기가 회오리 바람의 내부를 정확히 찍어줘야 한다. 그는 6대의 카메라로 360도의 시야를 확보했다. 7번째 카메라는 위를 향해 있다. 폭풍의 심정부를 찍기 위해서다. 다음엔 위를 향해 설치한 카메라가 폭풍의 눈을 찍으면 좋겠네요. 거길 꼭 보고 싶어요. 렌즈가 가려지거나 별게 없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게 보일 수도 있죠. 결과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계획대로만 되면 촬영기기는 토네이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촬영을 하려면 먼저 토네이도를 찾아야 한다. 추적팀은 2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토네이도 앨리를 누비며 회오리 바람을 찾는다. 사우스 다코타에서 텍사스에 걸쳐있는 토네이도 앨리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 이곳에선 멕시코만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로키 산맥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한다. 급격하게 속도와 방향, 고도를 바꾸는 바람은 회전 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층을 뚫고 급속히 상승하면 공기의 회전은 더욱 빨라진다. 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 기둥이 땅에 닿으면 토네이도가 태어난다. 토네이도는 보통 뇌우에서 생기는데 슈퍼셀로 불리는 강력한 뇌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이 바로 미국의 토네이도 앨리다. 그래도 대형 토네이도를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은 목표물이 없습니다. 텍사스나 캔자스 같은 데서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뇌우 1000개 중 하나 정도가 슈퍼셀이 되고 슈퍼셀 10개 중 하나가 토네이도가 되며 100개의 토네이도 중 하나만이 통상 강력한 토네이도로 분류된다. 토네이도를 직접 연구할 수 없었던 학자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토네이도를 분류했다. F1급은 이동식 주택을 전복시킨다. F2급은 조립식 주택의 지붕을 날린다. F3급은 기차를 전복하거나 큰 나무를 뽑아버린다. F4급은 튼튼한 주택을 쓰러뜨리고 자동차를 날려버린다. 오클라호마 시티 외곽에 밀려온 건 F5급 토네이도였다. F5급은 튼튼한 조립식 주택을 멀리 날려버린다. 자동차만한 미사일들을 수십 미터 높이로 집어던지고 강철구조 주택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교외에 닥친 토네이도보다 더 끔찍한 건 대도시를 급습한 토네이도다. 도심에 닥친 토네이도는 대형 건물 사이를 옮겨다니며 모은 엄청난 양의 파편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텍사스주 댈러스와 포트워스다. 530만 이상이 살아가는 이곳은 토네이도 앨리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2000년 3월 28일 인구 65만의 포트워스에 토네이도가 다가왔다.
기상학자는 천재지변의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재앙은 저희도 경악해야죠. 팀 마셜은 시속 250km의 F2급 토네이도가 포트워스에 접근하는 모습을 부근의 다리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남서쪽을 봤더니 토네이도가 막 두꺼운 구름에서 빠져나오더군요. 포트워스가 위험할 걸 직감했죠. 그는 토네이도가 9층짜리 캐시 아메리카 사옥으로 다가가는 걸 봤다. 건물이 바람을 견딜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캐시 아메리카 사옥은 전형적인 고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토네이도의 먹이죠. 저녁 무렵 경비원 토니 곤잘레스는 평소처럼 자기 차를 다른 곳에 데리고 나왔다. 문이 잘 열리지 않자 그는 이상한 느낌의 하늘을 보았다. 위를 봤더니 금속 조각, 철사, 전신주, 아스팔트 조각, 종이가 몰려오고 있더군요.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곤잘레스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건물 안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절대 안 죽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군요. 죽을 힘을 다해 달린 그는 건물 로비에 닿았고 사람들을 비상구로 대피시켰다. 지하로 내려갈 때 곤잘레스는 건물 정면의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게 동시에 부서졌어요. 귀가 멍했죠. 건물은 삐걱거리며 뒤틀렸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토네이도는 몇 초 만에 지나갔다. 하지만 회오리 바람이 몰고 온 공기와 파편은 유리창을 다 깨버렸고 사무실에 있던 물건은 모두 쓸려가 버렸다. 토네이도는 한 번에 한 층씩 차례대로 쓸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이 아니죠. 유리창은 한꺼번에 깨졌어요. 건물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완전히 쓸려나갔죠. 가구에서 책상, 사무실 칸막이까지 모든 게 쓸려갔습니다. 토네이도가 건물의 정면을 강타하자 날아온 파편과 공기는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고 유리 파편들은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날려가기 시작했다. 바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내부 기압은 높아졌고 바로 다음 순간 반대편의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건물은 거대한 바람 통로로 변했다. 안에 있던 물건은 다 날려갔다. 토네이도가 캐시 아메리카 사옥과 접촉한 시간은 10 내지 15초뿐이었다. 하지만 피해는 엄청났다. 바닥은 온통 유리였어요. 자동차 세대가 쌓아 올려진 광경도 봤고요. 거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포트워스의 토네이도는 끝나지 않았다. 부근에 있던 칼버리 침례교회 5층짜리 기도탑에서는 신자인 수전 덩컨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덩컨은 캐시 아메리카 사옥의 파편을 실은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몰랐다. 시속 160km가 넘는 바람엔 유리 파편도 가득했다. 건물 하나가 휩쓸리면 그 건물의 파편이 회오리 바람에 들어가 다른 건물을 공격하죠. 엄청난 양의 파편을 실은 바람을 맞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리는 위험합니다. 시속 몇 킬로미터의 바람에 실려온 유리 조각도 살에 박힐 수가 있으니까요. 토네이도가 교회로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덩컨은 더 열심히 기도했다.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발에 솜털이 곤두서고 귀는 멍해지고 전화도 끊어졌는데 전기가 나가서 캄캄해졌죠. 기도탑이 흔들리자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겠더군요. 암흑 속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그 엄청난 굉음은 기도탑의 지붕이 날아가는 소리였어요. 금방이라도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죠. 공포의 1분이 지나고 눈을 뜨자 맨 처음 보인 것은 푸른 하늘이었다. 기도탑의 벽은 모두 날아갔지만 철제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던컨의 생존은 토네이도의 파괴력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포트워스의 토네이도는 5명의 사망자와
6,7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하지만 포토스에 닥친 토네이도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F2급에 불과했다. 지난 반세기 텍사스주엔 6,000번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댈러스 카운티엔 55번 이상이 발생했다. 북중부 텍사스 행정협의회의 토네이도 전문가 스코트 레이는 댈러스에 대형 토네이도가 상륙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 대형 토네이도의 상륙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는 오클라호마 시티 토네이도의 이동 패턴을 댈러스 지도에 적용해 피해 규모를 예측해봤다. 6조 7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건물 4만 동이 파괴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형 토네이도의 강타는 상상하기도 싫은 재앙이다. 토네이도가 도심을 관통한다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물과 상점의 파편들은 죽음의 회오리 바람을 만든다. 토네이도의 이동 경로 주변엔 수십만 명이 있을 수도 있다. 8만 5천 대의 자동차가 회오리 바람에 말려들지도 모른다. 댈러스에 언제 그런 재앙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론적으로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야 토네이도가 피해가길 바라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떤 특정 연도에 이런 토네이도가 닥칠 확률은 아주 낮지만 장기간을 보면 한 번은 닥칠 일이고 그때가 다 된지도 모르죠. 팀 서머레스는 캔자스에서 토네이도를 추적하고 있다. 근처에서 토네이도가 형성 중이란 신호가 레이더에 잡힌다. 관측기기와 촬영기기를 설치하려면 토네이도의 길목에 미리 가 있어야 한다. 최단 경로는 강한 비와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의 중심을 통과하는 것이다. 추적팀은 일단 남쪽으로 가서 토네이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보기로 한다.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는 건 위험하지만 서메러스는 대형 토네이도가 생길 거라는 예감의 위험을 감수한다. Oh man, this is serious. This is going to be a half-mile wide tornado. Do we have south options? We may need them. We may need them. 토네이도는 더마르라는 소도시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Well, I hope they have the tornado warning sirens going here. 서메러스는 주민 155명의 안전이 걱정된다. That's the real deal. It's a tornado coming at you. You guys get under cover. Tornado's coming towards you. We can look up, drive about 1,000 feet. 네오에서 토네이도가 형성되려는 순간 서메러스는 기기 설치 지점을 정하기 위해 차를 세운다. Holy cow. Better do it quick. Touchdown. Tornado. Okay, I gotta start thinking of deployment. Let's go. We can't screw around. 토네이도는 소도시를 비켜가고 서메러스는 다시 바람과 경주를 벌인다. 토네이도 상륙 지점 부근. 폭풍 추적자들이 보인다. 추적자들은 멀리서 토네이도를 관찰하는 중이다. 북쪽으로 방향을 튼 서메러스는 불길한 조짐을 발견한다. 다시 진흙길이네요. 오전에도 진흙길 때문에 관측과 촬영을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빗물이 몇 센티미터나 스며들어서 길이 완전히 젖어 있어요. 잠시 후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두 번째 토네이도가 출현한 것이다. 토네이도가 동쪽, 서쪽에 하나씩 있었고 우리가 달리던 길은 그 가운데를 통과했죠. 대단한 광경이었어요. 서메러스는 곧 이 길을 통과할 희고 긴 모양의 왼쪽 토네이도를 관측하기로 한다. 높이가 450m,
풍속이 시속 320km쯤 되는 토네이도다. 이번엔 나무가 시야를 막는다. 하지만 잠시 후 회오리 바람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이 거세진다. 추적팀은 토네이도에서 600-700m나 떨어져 있지만 시속 160km 이상의 돌풍에 노출됐다. 잘못하면 자동차가 전복될 수 있는 바람이다. Wind is kind of blowing me off the road here a little bit. There's nothing going on here that's going to hurt us. Just let the tornado pass to the east. We're going to try to get up as close as we can. 이런 때 팀원들의 무모한 행동은 큰 화를 부른다. Don't get out. Do not get out. 얼마 후 그는 힘든 결단을 내린다. 이번 토네이도는 RFD, 후측면 하강 기류라 불리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 이런 토네이도는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힘들게 따라갔는데 관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측면 하강 기류가 강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우리 팀은 2번이나 토네이도를 놓쳤어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걸 그냥 볼 수밖에 없었죠. 서메러스와 팀원들의 실망은 컸다. 추적팀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멀어져 가는 걸 지켜봤다. 토네이도는 가늘게 끊어지고 결국 사라졌다. 오늘의 교훈은 포장도로가 토네이도 관측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길이 엉망이었습니다. 포장도로나 자갈길이었으면 관측을 시도했을 텐데 시속 190km의 바람을 맞고도 관측을 못했죠. 강풍 때문에 차가 밀려나서 추적을 중단했어요. 황당하네요. 일단 2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서메러스의 토네이도 추적은 계속된다. 추적팀은 하루 800에서 1600km를 이동한다. 완벽한 목표물을 찾아 성공할 때까지 추적은 몇 주나 계속됐다. 그리고 아이오와 북서부에서 추적팀은 기회를 잡았다. 스톰레이크시 부근에서 서메러스는 관측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토네이도를 발견했다. I think that's going to be a long-lived tornado. I don't know about you, but that's a serious tornado. 토네이도는 이미 상륙했다. 이번엔 도로도 말라 있다. Should be able to go in for an intercept. Let's check our roads here. 관측을 하려면 토네이도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Man, oh man, it's unbelievable. Okay, we're going to come up to a stop here. Further. Okay. Yep, this is good. Stop right here. 토네이도는 모양을 갖추고 추적팀 쪽으로 이동해온다. 비교적 큰 F3급으로 시속 320km가 넘는 토네이도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서메러스는 기온과 기압을 재는 관측기기를 먼저 설치한다. 이번엔 촬영기기의 전원을 켠다. 7개의 카메라가 사방을 비춘다. 이제 촬영기기도 길에 내려놓는다. 하지만 토네이도는 마지막 순간 방향을 틀었다. 서메러스는 다시 바빠진다. It needs to go back down the road just a little bit. 토네이도는 300m 앞에서 빠르게 접근 중이다. 그는 카메라를 30m쯤 옮긴다. 기기들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관측팀은 재빨리 자리를 떠야 한다. 촬영기기는 한적한 시골길을 강타한 바람을 그대로 보여준다.
위에는 푸른 하늘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거대한 구름은 무섭게 다가온다. 빗속에서도 주변을 도는 파편들이 보인다. 토네이도는 정확히 기기들이 설치된 지점으로 다가온다. 서메르스의 예측은 정확했다. 30m 전방, 토네이도는 여전히 기기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완벽한 성공이다. 서메르스가 기기들을 놓아둔 곳으로 달려간다. Okay, direct hit on the media probe. Okay, tornado's still on the ground. Okay, time is 1:28:37, 38, 39. Direct hit as evidence. The corn stalk on either side appears to be equidistant. No damage to the farmhouse, what I can tell. But off to the west, cornfield's completely scoured. Completely. 서메르스의 기기들은 완벽하게 작동한 것 같다. 이번엔 촬영 기기도 지표면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Media probe is still recording. Terminating the record now. Turning the power off. Hammer's off. Power off. It's amazing how light this thing becomes when you get full of adrenaline. 토네이도는 이제 저만큼 물러났다. 팀 서메르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토네이도의 내부를 촬영한 주인공이 됐다. 그의 카메라에는 어떤 게 찍혔을까? It's incredible. Absolutely incredible. 서메르스가 촬영한 토네이도 내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경이롭다. 촬영의 목적은 지표면 부근에서 파편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It's just amazing. Wow. 각 카메라는 촬영 방향이 다르다. 카메라엔 처음 보는 광경들이 담겨 있다. 이 아래쪽 화면은 토네이도 끝이 촬영기기 위로 지나가는 걸 밑에서 찍은 거지요. 토네이도의 측면이 다 보이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장면은 촬영된 적이 없죠. 한 번도요. 시속 320km에 가까운 회오리 바람은 지표면에서 9m까지의 구간에서 진짜 위력을 드러낸다. 한 카메라는 토네이도가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Yeah, it's unbelievable. They all collapsed. 모두 6m가 넘는 큰 나무였다. 나무들은 토네이도 쪽으로 끌려갔다. 공기가 회오리 바람에 말려 들어가며 기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메르스가 촬영한 화면은 지표면의 자갈과 작은 물체들이 빠르게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줬다. 서메르스가 화면을 멈춘다. There. 화면에는 2.5m가 넘는 철제 농기구가 다른 파편들과 함께 날아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 Play it back. 강풍 때문에 파편들은 혼란의 덩어리가 돼 있지만 서메르스는 이 장면을 이용해 지표면 부근의 파편들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농기구가 찍힌 두 장면을 이용해 속도를 계산할 생각이다.
지표면의 파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토네이도를 촬영한 화면에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키를 기준 삼아 농기구의 길이를 계산한다. Yeah, there I am. There I stood right there. 서메러스의 키로 농기구의 길이를 구하면 그것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도 알 수 있다. 71 miles per hour for that stick crawling across the road. It's just amazing. 지표면에서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이 나뭇잎은 시속 201km로 날았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서메르스의 화면은 과학자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토네이도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상 9m 이내의 상황이 이 화면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덕분에 토네이도에 견디는 건물의 설계에도 가속이 붙을 것 같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서메러스는 이미 더 뛰어난 촬영기기 개발에 착수했다. 조명이 달려 있어서 각 파편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기기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입자를 분리해 촬영하는 기기도 연구 중이다. 미국의 토네이도는 대부분 봄과 초여름에 발생한다. 2008년엔 전해보다 2배 정도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토네이도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서메르스의 추적도 계속되고 있다. 과학적인 면을 다 제쳐놓고 봐도 토네이도는 장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 토네이도의 안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토네이도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